을 먹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조금 빨리 나갔죠?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네, 잘 들어보시죠. 집합 정의부터. 집합의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는 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 아니고요. 키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집합 아니고요. 여기에서 키 190 이상인 사람의 모임, 없어요. 집합 만든 거예요. 됐죠? 공집합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됩니다. 정의는 이제 그렇고요. 살짝 용어도 한번 써보죠. A라는 집합이 원소를 이제 쓰잖아요. 그럴 때는 중괄호를 이제 쓰고 원소를 쓰게 되는데 거기 있는 원소가 뭐 할까요? 네모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기호가 있대요. 그러면 쓰는 방법 이렇게 쓰잖아요. 1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이때 이 2라는 것은 뭐의 약자라고 그랬지? 삼지창. 맞아요. 삼지창 엘리먼트 약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택해요. 원소들을 택해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이 A 집합의 원소였잖아요. 거기다 집합 기호를 씌워요. 그랬을 때는 구분을 짓도록 합니다. 얘랑 A라는 집합에, 얘도 집합이잖아. 집합끼리 연산을 하거나 집합끼리 크기 비교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한 걸로 얘기를 하게 되죠. 얘는 여기 있는 것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분 집합을 쓸 때 원소 한 개짜리가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1이랑 이런 표시를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모았죠. 이 부분 집합을 얘기하려면 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집합 원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A 집합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등호는 안 쓰이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빼놓고 하도록 하죠. 됐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세 번째, 약속을 하자. 약속. 정의라는 소리인데 약속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A라는 집합이 있다.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을 써보세요 그러잖아요. 약속을 하기를 원소가 없는 것도 부분 집합으로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을 거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1개 있는 거,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거, 자기 자신까지 부분 집합으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원소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표현으로는 공집합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너는 공집합의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공집합. 이 소리고, 원소가 1개 있는 것은 여기에는 원소를 택해야 되는 건데 한 개짜리를 택하게 되면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1만 택하거나 2만 택하거나 그 다음에 3만 택하거나 이렇게 택하게 되겠죠. 2개 있는 것은요 1, 2, 1, 3, 2, 3 이렇게 택하죠. 그래서 1, 2를 택하거나 그 다음에 1, 3을 택하거나 2, 3을 택하거나 이렇게. 쉬운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원소가 3개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택합니다. 아는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해. 원소가 하나도 없지. 그러면 확률을 배운 사람을 위해서 3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1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3개 중에서 1개만 뽑았습니다. 3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했습니다. 삼실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도 3개라고 쓸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일단 그러려하시면 되겠어. 3개 중에 3개 뽑은 거니까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습니다. 얘 역시 1개 이렇게 돼요. 근데 기호는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말로 떠드는 걸 가만히 봤더니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지. 여기에 있는 3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은 것도 한 가지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소리고, 3개 중에서 1개를 지금 뽑았잖아. 그러니까 3가지 있겠지. 또 3개 중에 2개를 뽑았으니까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랑 연관이 됩니다. 집합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네. 저번 시간에 경험을 잠깐 했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1개, 3개, 3개, 1개 중에서 8개 있잖아요. 8개에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야, 부분 집합을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를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라고 하자. 이렇게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예요. 빈 공간에 이걸 생각을 해놓는 거야. 여기에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1, 2, 3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1, 2, 3이 전부 다 없는 거니까 너는 x, x, x 이렇게 볼 거고, 1이라는 것은 위에다 쓸게요.
OXX 1만 있는 거니까 여기는 XOX 방금 전에 XO를 했네요. XXO 이렇게 있고요. O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OXO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XOO 이렇게 OOO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X 또는 O예요. X 또는 O, X 또는 O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해석이 가능하구나. 두 가지 XO, XO니까 두 가지 엔드닝을 곱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개입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부분집합을 약속을 하면서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 그 넘어왔을 때 말이지 경우의 수 연결을 좀 지어보자. 거기까지만 기억을 좀 하자고. 그렇죠? 약속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부분집합이래요.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따지는데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을 하기가 좀 쑥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짜 부분집합이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은 제외야. 자신은 제외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신은 제외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이 있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만 덜어내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2의 세제곱개 있죠? 왜냐면 OX, OX, OX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근데 2의 세제곱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빼기로 마음을 먹었죠? 빼기 1개. 이렇게 하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됐어요? 그래요. 몇 가지 지금 약속들을 했어요. 공집합도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것도 부분집합으로 생각하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생각하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되고 부분집합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와 연관이 되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을 이제 하러 갑시다. 표현. 이 집합의 표현은요. 확률에서도 쓰입니다. 확률에도 쓰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확률에도 쓰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씩 하죠. 일단 여집합부터. A 여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아닌 집합입니다. 그 소리예요. A가 아닌 집합이라서 얘는 뭐 이런 거죠. 벤 다이어그램 이제 그려보잖아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집합을 만든 사람은 벤이 아니에요. 칸토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이 얘기는 해야죠. 칸토어 또는 칸토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세기 사람인가 16세기 사람인가 18세기 사람인가 까먹었으므로 그냥 얘기합니다. 별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칸토어라는 사람이 보다 큰 무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구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보면은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거든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 무한집합은 쏟아 많은 집합, 무한집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집합을 만든 목적이 보다 큰 무한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무한집합을 좀 많이 다루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어요. 집합의 연산이나 집합의 포함 관계나 집합의 형질을 규명할 때 편리한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A 여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을 뺀 나머지를 표현하는 것이 A 여집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지 집합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있어요. 어제 예은이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죠. 교집합이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교집합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인터섹션이라는 소리거든요. 섹션이 이제 있는데 인터 같이 있다는 소리예요. 인터섹션. 그래서 인터섹션에서 요거를 이제 따서 이제 여기 n 있죠? 따서 지금 한 건데 됐어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해봐. 교집합. 이렇게 되죠. 얘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어요.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교집합 이 표시 있잖아요. 이 표시를 확률적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동시에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 여기가 되지 않겠어요? 됐죠? 따라해봐. 동시에 동시에 그렇게 됩니다. 동시에는 이제 뭐 영어로 뭐 and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합집합을 하러 가죠. 여집합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A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니까 한정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 없으면 여집합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 합집합이라는 거 뭐냐면 또 이제 어제 예은이가 그리셨어요. 합집합이라고요. 옛날 말로는 뭐 이것도 했었다. A 캡 B, A 컵 B 그러기도 했어요. A 캡 B, A 컵 B. 옛날 한 옛날에 내가 니들 나이 때 배웠던 게 그거예요. A 캡 B, A 컵 B 됐습니다. 합집합이 영어로 뭐냐면 유니온이에요. 합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딴 건데 이게 훨씬 편해 보입니다. 됐죠? 합집합. 따라 그래요. 예은표 합집합. 따라해봐. 합집합. 합집합 유니온 합했다는 소리예요. A 합집합 B가 중요합니다. 확률 때문에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에서의 합집합 요 기호는 읽기로는 또는이라고 읽거든요. 또는이라고 있는데 A 또는 B라는 게 이거예요. 짜장면 또는 짬뽕?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먹잖아요. 너 뭐 먹을래? 그럼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야. 짜장면 또는 짬뽕이야.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 하나만 그런 걸로 해요. 하나만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또는은 뭐냐면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뭐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서